11월 30일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직접 관계가 됐던 위증교사 재판이었습니다. 김동현 재판부의 이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재명은 무죄, 김진성은 유죄, 500만 원 벌금형, 이런 판결이 나와서 국민들뿐 아니라 법조계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판결은 본 적이 없다. 1년 전에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그 판결문에서 어처구니 없게 한번 봤던 것을 이번에 또 보게 됐다. 어떻게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그렇다면 김진성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분명한데 왜 위증을 했단 말이냐? 그 설명이 없습니다. 판결문에. 1년 전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을 석방시켜주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이재명을 석방시켜주면서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 하지만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언론과 여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는 많은 정치인들, 위정자들, 연예인들 모두 구속시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슨 이런 논리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또 그슬로 올라가면 이재명과의 사법 거래 의혹이 있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소극적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뒤집어주는, 대법원에서 뒤집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판결문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김동현 이 재판부의 이 판결은 2심에 가서 뒤집어질 것이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주에 1년 징역형의 2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434억 원을 민주당은 토해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도 이재명은 끝이 난 겁니다. 이런 이재명이 법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 대표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재명과 관련된 두 가지 재판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재판이었고, 또 하나는 백현동의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김인섭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5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인섭이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의 로비스트였다. 각종 특혜의 로비스트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70억 원 정도를 민간업체로부터 받았다. 김인섭이 유죄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앞으로 이 백현동과 관련된 많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재판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이렇게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면 그 특혜를 준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백현동 그 재판이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더 큰 것은 선거법 위반에서 이재명이 한 두 가지 거짓말, 그 중에 하나가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4단계 용도 변경이 있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판결문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도 딱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1심 선고에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1년 징역형에서 2년 집행유예, 이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여기에서 형이 감형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용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0억 원 가까이 자신이 뇌물로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돈을 받은 부분
1심에서는 5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2심에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1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5년으로는 안 된다. 김용은 증거인멸을 비롯해서 사법방해를 해왔다. 1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김용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선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대장동으로부터. 그러면 이재명은 이것을 몰랐느냐라는 것입니다. 김용이 이 2심 선고가 곧 내려질 겁니다. 김용도 아마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또 내려질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 김용과 공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하면서 김용의 이 변호인단과 이재명이 협의를 한 이게 정황이 드러났다. 이재명이 왜 김용의 이 변호인단과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 재판을 협의했을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이런 작전 지시까지 내립니다.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 김용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근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10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재명이 모른다. 이걸 이때까지 수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이재명의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 이 김용이 받은 현재 드러난 것만 이 10억 원입니다. 김용이 받은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이재명이 어떻게 모를 수 있으며 알았으니까 그 뒤에 이 김용의 변호인단과 재판 전략을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하고 이미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거의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쌍방울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에 대해서 쪼개기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거 지금 걸려 있고요. 또 하나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많이 알고 있어서 두렵다라고 하는 그 이화영의 녹취록, 김성태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폭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걸 모두 모아서 이재명을 소환하고 이재명을 기소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수사가, 기소가 정자동 그 2천억 원의 특혜입니다. 호텔 특혜. 이 부분도 이재명만 소환이 남아 있습니다. 정진상도 지난해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 부분도 이재명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기소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이 현재 5개인데 법인카드 기소했으니까 이것과 이제 2개가 더 늘어나서 5개에서 7가지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신이 뭐 사법 리스크를 벗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재명은 뭐 다 차치하고라도 선거법 위반으로도 법적 정치적으로 끝장이 났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국입니다. 조국이 이제 오는 12일, 다음 달 12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징역 2년형입니다. 입시 부정과 그 감찰 무마입니다. 조국이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방송에 나와서 뭐 판결문을 다듬고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는 12일 아마 뭐 조금 여유는 두겠지만 12일 당일이나 13일 바로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도 구속이 된다. 조국이 운명이라 여긴다라고 했는데 운명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조국의 입시 부정이 확정이 돼서 조국이 진즉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면 그 부인에게 다 떠넘긴 겁니다. 이게 지금 정경심 부인에게 다 떠넘기다가 공범으로 정경심도 4년 징역형이었고 조국도 2년 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공범으로. 조국이 이렇게 처벌을 받고요. 이제 그 다음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이 지금 좀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뭐 많은 수사들, 송철호 건이라든지 원전 건이라든지 많은 수사들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위 문다혜의 전 남편에 대한 특혜 취업입니다. 타이스타젯.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다혜를 소환해도 불응했습니다. 김정숙을 소환했는데도 불응했습니다. 참고인이었습니다. 김정숙과 문다혜는 피고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인은 불응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뇌물죄이기 때문입니다. 뇌물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소환할 수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사, 소환에 응하도록 강제 구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과 임종석도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김정숙에 대해서도 타지마할이나 샤넬 재킷 등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거의 수사를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재인을 소환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다혜에 이어서 김정숙이 참고인이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사건의 내용이 방대해서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모든 이 사건 자료들을 지금 가다듬고 있다. 문재인 소환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언제 소환을 할 것이냐.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문재인을 소환할 수밖에 없고, 이 지금 사건의 흐름상, 수사의 흐름상 문재인 소환을 다음 달 말까지는 할 것이냐, 아니면 새해로 넘길 것이냐. 문재인 소환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거의 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거의 잡범처럼 자신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역시 문재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뇌물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다음 달 말 아니면 새해 초에 문재인을 검찰이 소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또 이것 이외에도 중앙지검에도 계속 소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강제 구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아마 진술을 거부하든지 불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보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걸 기소를 할 것이냐, 또 문재인의 다른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많은 다른 혐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도 소환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새해가 되면 문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2조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 그걸 위해서는 문 2조 심판,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늦긴 했지만 이재명 이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이 재판 지연,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문희조 심판이 이제는 제대로 되고 있다.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내년을 넘기지는 못한다. 내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재명의 대선 출마 금지, 그 다음 이재명 구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있고 위정교사가 뒤집어질 것이고 대북 송금입니다. 이 대북 송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화영의 재판은 이제 다음 달 19일에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이화영의 그 2심 판결은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이재명의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화영의 그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이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점은 김성태는 아마 많은 것을 이미 다 폭로를 했고 다 불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이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는 이화영입니다.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지금 1심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이재명 지시에 따라서 이 대북 송금을 한 것이다 라고 폭로를 하게 되면 이화영은 죄가 상당히 감해집니다. 감형이 됩니다. 이재명의 책임이 됩니다. 모두. 이재명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자기가 덮었으면 이화영이 무기징역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화영이 폭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형량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일 겁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굉장히 이 재판 진행도 빨리 할 것이고 이미 뭐 증인, 증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재판정에서 아마 다 불게 될 것이다. 이화영이 1심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하지 않았다. 이제는 모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걸 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재명은 중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의조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면서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는 민생 챙기기, 갈수록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긴축 재정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바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이게 힘들어지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챙기기로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다. 문의조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여러 가지 거짓 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제 조국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검찰 수사에 잡범들이 하는 행태로 저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 사법 처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